첫 번째 상황실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는 지수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지지난주 계속 하락했던 그 시점과는 정반대로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무엇을 볼지 첫 번째 상황실, 삼성전자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비메모리 투자 본격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일 나온 소식이 이제 키파운드리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나왔고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이후에 나와서 투자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마침 또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일까요? 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요. 그 납폭가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수가 한 3,040포인트, 3,050포인트 저점을 찍고 좀 반등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반등 국면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발생을 했는데 어저께는 이제 9월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요. 약간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서 그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강하게 상승 마감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월요일까지 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화요일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어저께 외국인들이 뭐 비차익 쪽으로 해가지고 1조 원이 넘는 순매수 기조가 한 12시 정도서부터 급하게 들어오면서 기존에 좀 못 올라왔었던 IT,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 낙폭 과대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도 그 중에 하나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그럼 어제 나온 소식 있잖아요. 파운드의 가격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삼성전자의 미래 기도하고 성장 주요 모멘텀이 될 시장인데 어때요? 지금 당장의 주가 움직임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뭐 계속 뭐 좋은 얘기를 잘 못 드리는데 파운드리 시장,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 실적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0% 정도 가격 인상 얘기가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추는 것이고 뭐 가격 인상을 TSMC 쪽도 가격 인상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동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결국엔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일으킨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중심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 이러한 것들이 지난 8월 달에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자체의 시각이 좀 변화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그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가격 인상 모멘텀 자체는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되겠습니다만은 뭐 실적을 뭐 엄청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거나 해서 가지고 주가를 다시 뭐 8만 원, 9만 원 올리기에는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장밋빛 이야기만 해드릴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일 것 같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계획과 함께 우리 유창희 대표님이라면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어도 안 사실 것처럼 보이는데 가격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정말로 주식을 난 장기 투자하겠다. 나는 그냥 뭐 직장인이고 시장 뭐 오르고 내리고 관심 없다. 그냥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모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가격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로 수익을 좀 나는 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산다고 해서 지금 수익 날 수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지난주에 240조 원 정도 발표한 내용 중에서 보신다면 상당 부분 비메모리 쪽으로 해가지고 집중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정도 걸릴 더 좀 미뤄진 부분들을 좀 조기에 앞당겨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년에 이제 3나노 쪽으로 해가지고의 양산 설비를 완성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 쪽은 규모 경제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쪽에서는 실현이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는 내년 정도가 된다라면 뭐 가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원가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돼서 규모 경제 좀 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또 이건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바로바로 뭐 실천되는 경우는 그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에 확실히 최근에 삼성전자 하면은 반도체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폴더블 폰도 같이 네. 여쭤보는 것 같아요. 이 플립에 대해서 삼성전자 폴더블 폰은 어떨까요? 또 폴더블 폰 대기자도 많고 중국인들도 줄 서고 있던데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네. 뭐 폴더폰 이제 그 폴더 3, 플립, G 플립 2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작 대비해서 한 10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전작은 한 100만 대 내외 판매가 예상됐다면 지금은 1000만 대 이상의 판매를 예상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중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이런 폴더블 폰, 이 접히는 폰 쪽으로 해서 삼성이 선두에 나간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이 오늘 자꾸 네, 보네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실적에 기여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애플 신제품 초도 물량이 1억 대예요. 그러면은 폴더블 폰은 성공을 한다는 전제하에 2천만 대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실적에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딱 간단하게 삼성전자 지금 사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길게 보셔도 더 좋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 가지고 지금 당장 V자 반등을 할까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잔잔하게 움직이는 삼성전자가 있다면 조일알루미늄은 정말 변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네.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대세는 알루미늄인가요? 조일알루미늄 도대체 뭐 하는 회사예요? 뭐 조일알루미늄은 알루미늄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생산을 좀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알루미늄 자체가 주목을 받는 것이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친환경 그 산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전기차로 갈수록 물론 다른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차량을 얼마나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 배터리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량화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한 것들이 이런 알루미늄 소재 쪽으로 해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2차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도 알루미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에 반해서 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산이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철강업 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 가지고 철강 업황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생산 자체를 급격하게 늘리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상당히 한 7, 80% 이상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 자체가 지금은 좀 잦아든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번에 또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될 수 있다,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시기상으로 타이밍이 좀 맞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포트를 보니까 코일 제조업체인 삼화알루미늄이나 DI동일, 동원시스템즈의 그 PER과 비교해 봤을 때 이 조일알루미늄이 저평가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씨를 지핀 것 같아요.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갔어요. 급등을 네. 했어요. 이 조일알루미늄 상대 경쟁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격 매력,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 있습니까, 충분히? 저평가 매력 충분히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알루미늄 생산 업체들이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도 좀 적자세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좀 평가를 하고 있죠. 영업이익도 한 200억 이상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조일알루미늄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이면 PER 기준으로 10배 정도 수준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20배 정도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 또 턴어라운드 개념에서의 상승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최근 한 2주 사이 흐름을 보신다면 거의 한 70% 이상, 거의 한 100% 가까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동전주였어요. 네. 올 상반기만 해도 동전주인데 아니, 지금 가격도 저평가인데 그럼 동전주였을 때는 얼마나 옥석이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자면 저평가라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기는 또 어려울 수 있으니 그쵸. 좀 중립으로 전략 세워드릴게요. 근데 저는 어쨌든 상승 탄력도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흐름이 좀 시세가 붙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뭐 오늘과 같은 혹은 최근 한 2주 흐름처럼 급등세로 갈 개연성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흐름 네. 자체는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조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3,000원까지 본다.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두산중공업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SMR이 뜨겁게 정말 하나의 열풍이었는데 네. 이 주식시장은 SMR 시장이죠. 열풍 다시 볼 수 있을지 SMR 사업 본격 다각화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저는 뭐 이 소형 원자로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주식시장의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엑스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주기기 제작 설계 용역을 좀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소형 원자로 관련해가지고 두산중공업의 어떤 성장성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라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인공태양광 에너지란 발전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방사능 물질을 상당히 줄이고 또 약간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그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활용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미국이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감소를 하기 위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 미국의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원자료의 형태가 아닌 약간 소형 원자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발전을 좀 책임지겠다라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발표, 또 우리나라가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미국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계기가 되면서 소형 원자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상당히 집계되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고 네. 또 그 흐름 자체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최근에 건설주들이 이 뭐 신도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원전 이야기도 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했던 분야였어요. 그럼 이번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정부 정책주로 SMR 떠오를 수 있을까요? 원전에서 대선 주자 얘기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요? 무슨 원전 이야기 안 얘기냐면 해요? 네. 민주당 쪽은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좀 관심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맞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관심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원전을 폐쇄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원전 짓고 있는 거 그대로 짓는 것이고 60년 뒤에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원전을 좀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대선 공약으로 나온다고 해서 당장 원전이 뭐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지을 때가 몇 군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크게 기대할 내용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해외 원전 산업은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중동 쪽은 원전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 혹은 뭐 원자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지역 국가들은 관심이 좀 있지만, 유럽이라든지 이런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좀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국가들 원전을 산업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의 원전 산업은 큰 기대를 할 필요는 하기엔 쉽진 않다. 하지만 해외 원전 산업 관련해서는 조금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접근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계속 원전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두산중공업은 정부 정책이라는 그 테마성을 빼고 봤을 때 가격 전략으로 어떻게 세워드릴까요? 솔직히 좀 지금은 좀 비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5월달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한 10,000원 하던 주가가 한 3만 원대까지의 진짜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계속 좀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있고요. 이번에 미국과의 어떤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어떤 수준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체적인 붐을 일으킬 수 있을까? 지금 어쨌든
2차 전지에서 수소에너지 쪽으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원자로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여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감의 매물 부담이 좀 있다. 따라서 오를 시에 분할 매도해보자. 네. 지금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